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예, 박기신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나타니엘 님이에요? 어, 음. 예. 아, 오레안 님은 처음 보는 아이디시네. 음. 왜 이래? 왜 검은구나. 이쪽에, 오레안님 쪽에, 박희신님 쪽은 소리가 잘 들리시는 모양인데, 오레안님 쪽은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갖고. 이건 이제, 답이 늦어지면 늦게 시작하고 빨리 늦게 끝나는 게 아니고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죠. 그죠? 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냐면,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거, 회사 컴퓨터 방이 매번 쓰던 방이 아니어갖고 컴퓨터 이 HTS 세팅을 다시 해야 돼서 시간이 걸려요. 한 군데 하던 데서 해야지 이 자동 저장이 된 게 나와서 그거 한데 지금 세팅을 다시 하는 여러분들한테 말은 하고 있어도 지금 저 다른 화면에서 세팅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죠. 예, 민들레 님도, 자,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펙 정상회의, 15일 날, 바이든 시진핑이, 정상회담 하는데 저는 뭐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아. 자, 이제 시장하고 연관된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차트 모양,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추세를 돌파했잖아요, 나스닥은. 그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예, 기쁜 조약돌님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미 추세를 돌아 나아가서 움직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정고점을 향하러 가는 거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의 모습인데 이건 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또 하나 우려가 있었던 게, 17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원을 통과를 했고, 하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상원은 당연히 통과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도 내년 2월까지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고점 보러 가서 뭐 조금 쉬더라도 정고점 부분에서 쉴 거고, 일본도 지금 뭐에 거의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었어야 된다고, 그죠? 시초가 갭상승에서 뭡니까? 양봉으로 마감하는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습을 잠깐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코스피 모습인데, 그나마 코스피 요 60일 이평선 지지받고, 그죠? 지금은 이 정도 2,550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뭐 똑같아.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지금 보면. 그죠? 공매도 금지한다고 그래서 장대 양봉 뽑아놓은 거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갭맥,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하다가 갭으로 또 폭 올려붙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죠? 십자봉, 공매도 금지로 올려놓고 다 갭은 다 메꾸고, 그죠? 지금 이제 모습으로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힘이 센 모습을 하고 있지. 그 부분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힘을 내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 라인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죠. 여기에서 이거 아니고 제가 요거지.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돌파하는데 대만도 마찬가지야. 참 대만도 설명을 안 드렸네 지금. 그죠? 대만도 지금 나스닥, 니케이, 대만,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하고 홍콩만 빼고, 그죠? 여기서 한 방 더 가면은 정고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양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약한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유가,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 국채금리, 다 우호적인 여건인데 외인들의 반응이 조금 신경질적이지. 신경질 반응 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해놨으니 열받는다라고 표현하고 기사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못하느니 니네가 언제 MSCI 편입해줬냐? 그전엔 우리나라를 ATM기 놀이터로 알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 주구장창 하던 놈들이 똥줄 타는 건 그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루하게 하면서 공매도 물량을 지금 환매하고 있다. 갚고 있다라고 봐. 조금씩. 아직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매도 금지. 너 그거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안 올라가? 못 올라가? 그러면 양도세 완화 규모도 커질 거라고. 응? 그게 한번 정부 정책이라는 건 한번 방향을 잡기가 어렵지 잡으면 그죠? 그 방향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응? 왜? 이제 주가 지수 떨어지면 응? 여러분들 정권이 그죠? 이악 물고 지금 1,400만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정말 이 공매도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이 칼을 빼들었는데 여기서 밀려? 그 용납하겠습니까? 내년 4월 총선도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후속타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지. 그죠? 양도세 완화 그 금액도 지금 30억에서 50억이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 조성자나 지금 유동성 공급자 이런 부분도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꼬투리만 잡히면 그것도 정지지. 응? 그러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다 뺀다? 아니 외국인이 전부 다 똑같은 외국인입니까? 우리가 외국인한테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나 흐름을 가지고 매매하는 외국인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업팅룰을 위반하고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를 때렸던 놈들, 그죠? 그런 놈들을 타겟으로 한 부분에 정당한 공매도 선진화 제도를 만들자고 일시적으로 중지한 건데 그런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본들 시간은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내려오고 있었던 흐름이라면 내려오는 흐름이라면 그게 약발이 덜 먹힌다고. 그런데 주변 증시가 여하튼 다 올라가고 있잖아. 그리고 쉽게 밀릴 이 흐름이 아니다고.
그죠?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갖고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타이틀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를 하면 오히려 움직이지 않음만 못한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 움직임이에요. 왜냐? 표신하게 매수를 하지 않거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모습이 지금 기술적 차트, 이제 실적으로 보면 솔직히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 쉽지 않다. 사고 싶지 않아 저는 솔직히. 그런데 기술적 흐름과 수급으로 보면 양호해. 그죠? 지금 여기 박스 라인 놓여져 있고 수급적으로 레인들이 사고 있고 하이닉스 돌아 나오고 그죠? 이게 모양 딱 이렇게 잡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 형태 움직임이거든. 더디지만.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으로는 양호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미반도체 실적 엑스판으로 나왔는데도 안 죽이고. 그죠? 죽이질 않잖아. 그지? 죽이지 않는데, 나름 노력을 무진장하고 있죠. 이게 하단이고, 이게 상단.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깨는 순간은, 가차없이 때려야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혼자 하면, 그지? 혼자 하면 그 회사나 시장 상황 이런 거 보고서는, 실적이 없는 것도 안 좋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죠? 우리는 어느 라인을 깨면 수급이 망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실적 개판으로 나온 요 날, 그죠? 하락을 13%인가 했죠, 이날. 그런데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안 나왔어. 그죠? 그 전에 거래량들을 다 잡은 거래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 안 좋으면 붕괴가 돼야 되는데 붕괴를 안 시켜. 나름 회사에서 배당이니 뭐니 하는 걸 하고 있지만 맨정신에는 지금 얘의 시가총액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응? 매출과 영업이익 올해 50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 45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 응? 그거 가지고 뭡니까? 시가총액을 6조를 만들어낸다? 혼자 하면 그죠? 이렇게 매매하는 타이밍에 이런 라인에 잡아서 이거를 깨면 손절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데 회원님들을 모시고 들어갔다가 밀려. 그런데 실적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실적이 없으면 무슨 거냐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실적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서 올라가고 아니면 또 행여나 수급 때문에 내려와도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을 갖고 있으면 나름 용인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딱 깨졌어. 어느 날 잘 가는 척 하다가 딱 깨졌어. 그럼 뭐야? 이런 실적 개판인 종목을 매수를 하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는 혼자 매매할 때와 여러 명이 같이 할 때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지. 그죠? 그 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낙폭과대, 시장이,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그 증권 방송에서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자꾸 이게 나오니? 용어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하고 반등, 적어도 일봉을 보면서 상승하고 반등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거 지금 방송창이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방송창이 뭘 잘못 눌러갖고, 방송창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이거 아니고, 야, 이게, 웃긴다. 안 보이시죠, 지금? 방송창이 어디 갔지? 마음이 급해갖고,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어디 갔지?
잠깐만 관리팀. 화면이 어디 간지 여기 있는 화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여러 개를 띄워놓다 보니까 지금 요게 이게 아니죠. 인터넷이죠. 네. 잠깐만요. 인터넷이고 요게 이쪽 맞고요. 이거예요? 그죠? 이건데. 이렇게. 이건데 왜 갑자기 이게 없어져가지고. 이거 없어져 버렸네. 이제 나오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웠네요. 참네. 그죠? 뭐를 누르다가 잘못 눌렀 모양인데. 자, 이제 그 추세 흐름하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낙폭과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세게 올랐었던 부분 중에 주가로 보게 되면 섹터를 보면 오늘 로봇 관련주가 내일 모레 이제 무슨 그 로봇 개편안 요것 때문에 T로보틱스가 그죠? T로보틱스가 주도하면서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돌아 나왔잖아. 그지? 여기서 급락하고. 그죠? 로봇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 앞두고 다 고점 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모습 비슷하게 SBB테크, SPG 할 거 없이 그냥 반등이라는 거. 상승 추세로 간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이, 왜냐면 제가 그 로봇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9월 말 10월 초 라인에 매도해야 된다. 그 이제 내려와서 반토막시 딱 나고 나서는 반등 들어온 거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상승을 해서 올라왔지만 하나솔루션 그죠? 갭상승 이렇게 죽으라고 떨어져서 이게 오늘 10% 올라왔다고 뭔 의미가 있어. 그지? 조선 그죠? 오늘 조선도 하나오션이 7%대 올라왔잖아. 그죠? 응? 그리고 저기 얘네들 컨텐트리 중앙이니 이런 저 하염없이 떨어지던 애들 그죠? 다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부분이 들어온 거지. 섹터의 종목 부분에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기아 오랜만에 한번 반등해줬고. 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봉에서 추세가 산 놈은 딱 몇 개 없다 그랬잖아, 그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 뭡니까? 뭐예요? 이스페타시스. 얘도 추세가 깨졌는데, 그죠? 깨졌다가 여기를 복원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 추세를 돌아 나오는 자리. 여기가 이제 외바닥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돌아서 나왔으니까 밀려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만 오늘 세게 전개가 됐단 말이지. 카카오페이. 그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이 올라간 반면에 음식료는 또 날벼락 맞았죠? 농심,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그제? 거기에 이제 보험. 그러니까 섹터가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부분이 낙폭과대다. 낙폭과대의 흐름에서 반등하는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스테디론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도 된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월봉 부분에 있어서 21개월 이평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저항을 막고 저항을 막고 다시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봉이 부러져 있어도
월봉이 살아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4%씩 반등을 하니까 저는 자동차가 자동차가 실적에 비하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 그죠? 이 PB 기준 그죠? 기아 현저하게 지금 실적 부분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너무 싸. 그런데 얘네들이 그 실적이 좋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이유는 전기차를 많이 팔지 않기 때문이지. 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확산 이론, 캐즘 이론, 이 이노베이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설명을 대강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흐름 그런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 실적 노이즈가 생겨서 곧바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게 다 똑같이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야. 응?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게 이제 반등하는 거고 이제 반등과 상승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 왜 자동차 이야기를 했냐면 HL 만도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땐가. 그죠? 매수하면 안 된다.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차가 잘 팔리는데도 부품사의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 그죠? 허벌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반등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변화,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쭉 내려서 내려오는 게 돌아 나가는 거, 그거 회사의 면모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이전에 이거 박 기자님 들으셨을 거야, 그지? HL 만도하고, 그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조금 영업이익률이 괜찮은 정도지, 그죠? 자동차 부품주들의 영업이익률이 안 좋다. 그 중에 HL 만도가 가장 안 좋다. 그 주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잠시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게 정석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오늘 이야기하냐면 뭡니까? 낙폭과대의 반등들이 10% 요란하게 나와도 그런 반등이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9% 떴었잖아. 그죠? 어제 7% 뜬 주식이 지금은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등하는 거니까 어제 9%, 그죠? 어제 9.7% 반등하고 오늘 7%, 7.6% 시작해서 9%까지 갔네. 여기 저항이고. 그죠? 그런 건 운봉 맞는 거지. 왜냐하면 테슬라가 어제 상승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테슬라가 6%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러니까 첫날 상승은 TV에서 인도의 관세 인하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그죠? HSBC가 이 전기차, 2차 전지, 요 배터리 사업과 관련돼서 양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상승을 세게 했고 어제 상승한 이 부분은 뭡니까? 얘도 지금 요 라인을 이제 돌파하느냐 위치인데 얘는 테슬라도 뭡니까? 미국 연기금이 20%의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갭이 동반해서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좀 개별 뉴스인 거지. 어제는 같은 뉴스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께 제가 그 빅세븐 기업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미국 시장에서 고금리 속에서도 이익을 내고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얘의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11월 21일이야. 그죠? 여기서 지금 V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 박스 라인인데, 그죠? 여기를 돌파해서 쭉 감게 되면 20일 전후, 실적 발표 전후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냐면 3, 4분기 실적까지는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엔비디아가. 그런데 이제 저사양 칩까지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이런 휴익증 부분들은 4, 4분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죠? 4, 4분기가 내년 쪽에 나올 부분이지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양호할 거니까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다 보게 되면 더 밀릴 것보다 나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모처럼 소형주들이 세게 올라온 거지, 미국 시장에서는. 그동안은 계속 이 대형주가 맞춰줬던 거고, 빅테크 7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맞춰줬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여튼 장대 음봉을 세게 맞은 건 오늘 2차 전지 쪽이 세게 맞은 거예요. 그죠? 어제 미리 또 9%대 반등을 했었으니까. 그건 또 오늘 음봉 맞는 건 당연한 게 맞은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제 청산 가치도 안 되는 주식들 해서 포스코홀딩스나 SK이노베이션 했는데, 이마트 0.19 했는데 이마트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여기서 포스코홀딩스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건설주나 금융주 이런 건 지금 야당의 횡재세, 횡재세를 아니어도 얄미운 님들이잖아. 그죠? 고금리 시대에 개인들을 등쳐먹는 예대 마진만 뽑아먹는 은행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아까 그 성장률과 관련된 이야기는 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반문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30%씩.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의 폭은 줄어든 건 분명해.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돼요. 성장의 폭은 줄어들었어. 2차 전지가. 전기차나 배터리나 지난주에 그 배터리 판매 왜 자꾸 이걸로 바뀌어. 배터리 판매와 관련된 수치를 보여드렸었잖아. 이거는 이제 10월달 전기차 판매 수치라고.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북미 지역 연기하고 생산 공장 연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거 같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 응? 북미 지역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하고 있잖아. 수치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이 성장을 이렇게 세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럽이 9월 달에 보조금 삭감했는데 유럽 시장 전체로도 26% 증가를 했고 우리 배터리의 타겟은 기본이 미국이에요. 북미. 중국은 잘 팔리든 팔려든 니네 거고, 거기에는 우리가 들이댈 데도 없고, 거기에 유럽에서 지금의 한 60%, 65% 되잖아. 그죠? 마켓이. 거기에 유지를 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34%씩 증가한 산업 있어요, 지금? 그나마 앞으로 AI, 로봇 이 정도가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경기 사이클에 의한 순환이지. 사이클 산업이지 대부분이.
우리 산업재 소재 뭐 이런 것들 다 반도체도 사이클 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엑스파니어도 사이클상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향후에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다가 정말 괜찮아지면 고점인 거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분명히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은 포드가 전기차 중단 발표하고 GM이 연기하고 뭐 테슬라가 연기를 검토하고 그런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흐름 부분이 틀리다. 응? 왜? 혼다 이 현대차나 토요타나 그죠? 거기에 뭡니까? 여타 기업들 부분은 또 늘리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노이즈가 주가를 바로 고점 돌파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지. 그죠?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 이거 했는 것도 이런 뉴스형이 많아요. 비단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의 섹터나 종목 부분으로 가면 주식시장은 뭡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것 또한 주시장의 뉴스야. 응? 속보, 단독 뭐 이래가지고 발표했는데 아님 말고. 응? 나흘 정도 뭡니까? 비용 집행 과정에서 일시 중단했는데 그거를 뭐 내년 초에 재개 전망 하면서 완전히 그냥 기름에 물 붓는 그제요? 그런 유형의 뉴스. 정말 발본색원에서 가만두지 말아야 돼. 그리고 주로 그죠? 안 좋은 뉴스는 받아쓰기 해가지고 일파만파 퍼지게 하고 반면에 뭡니까? 이 좋은 뉴스들. 여러분들 르노가 LF 저가형 전기차의 LF 배터리 포기했다는 이 뉴스나 그리고 HSBC 이 전기차 보급 늘어서 수혜를 입는다. 이 뉴스도 다른 쪽에 이야기도 잘 안 해. 좋은 내용의 뉴스는 물론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는 게 2차전지 산업이에요. 지금 뭐 나머지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그죠? 이 어떤 산업의 신제품도 우리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서서 그죠?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걷듯이 대부분의 산업이 그런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혁신적 구입창이나 또 얼리 어댑터가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입소문이 나고 신기술에 대한 선호적인 마인드가 전개가 되면 초기 다스파, 얼리 메이저리티로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로 구성된 주류 시장이 형성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후기 다스파 구입층이 또 되고, 이제 후기 시장의 맨 마지막인 보수층은 거의 뭐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요 후기 시장 중에 요 앞부분을 초기 시장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그죠? 미국이나 북미 지역이나 거기에 유럽에서 뭡니까? 독일 시장은 이 초기 시장이에요. 반면에 그죠? 그 외의 유럽 부분이나 중국 요쪽은 초기 다수파 구입층 부분의 시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넘어서려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차보다 다른 무언가 특화된 전기차의 변모가 일어나야 된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진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멘텀도 함께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연료만 뭡니까? 휘발유 경유에서 배터리로 바꾸는 그런 전기차만으로는
이렇게 진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화를 하는 부분은 뭐예요?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강제적인, 여러분들이 행여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죠?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 기술적 흐름이나 봐서 흐름이나, 테슬라가 연기금에 의한 매수 소식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아침에 세게 오를 때는 단기 매도. 그죠? 그리고 쭉 밀린 오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매수.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가야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마냥 좋아. 마냥 좋아. 이러면 시간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가야 돼.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중장기인 분들은, 그죠?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데 2차 전지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기본적인 부분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죠? 요 흐름 부분에, 인베이터 채씀 이론의, 요 기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제품 주기 사이클이나 이런 흐름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돌파한 기업이 그러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저 유튜브에서 테슬라 팔아라 테슬라 팔아라 뭐 이러는데 지금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중국 BYD밖에 없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GM하고 포드하고 그죠? 스텔란티스니 이런 기업들이 아까 보여주셨듯이 왜 연기하고 공장을 연기하고 그러겠어요. 안 팔리니까 지낼게. 테슬라보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그죠?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만큼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져야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제대로 경쟁력이 없으니까 지금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왜? 내연기관차는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와 있으니까 팔면 팔수록 수익이다고. 그런데 전기차는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지 못하니까 손해니까. 그죠? 경영자의 입장에선 내 자리가 전기차 뭐 하다가 뭐 영업 적자 뭐 심하고 뭐 이러면 자를 수 있는 거고. 그죠? 다음을 기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미국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이쪽 라인들은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포르쉐가 지금 뭐 1285km인가 뭐 전고체 배터리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난 주행거리 차를 뭐 배터리를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와봐야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진짜로 경쟁력 있고 뭔가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힘들어진다. 그죠? 자, 거기에서 그죠? 주요국 전기차 판매율을 봐봐요. 그죠? 노르웨이가 83.4%야. 그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중국, 캘리포니아 뭐 해서 이제 아까 요 앞전에 보면 여기 이 초기 구입층까지가 이 비율이 전기차 판매 비율이 한 16% 정도 되고 그 이상일 때 이제 넘어가는 건데 유럽 대부분의 기업은 넘어가고 있잖아. 영국, 한국, 미국 이쪽만 16% 이하인 거지 지금. 그죠? 노르웨이는 거의 뭐 전기차가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판매 비율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라인 부분이 앞으로 증가할 건데, 그죠? 그게 이제 이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내연기관차들이 이 벽에, 장벽에 부딪혀서 그게 경쟁력, 뭐 디자인의 경쟁력이든 아니면 뭐 주행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기차 전반적인 문제든 소프트웨어의 문제든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테슬라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미국 북미 시장을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셔서 안 되고, 그죠? 여튼 지금 요 장벽 부분을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런 연기나, 그죠? 아까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전기차 공장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차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죠? 보면은 전기차를 포기하고 뭐에 하이브리드를 가고 뭡니까 다른 걸로 간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지? 자, 영국만 예를 들어도 영국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이에요. 우리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을 2030년에서 EU와 동일하게 2035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뉴스만 야, 5년이나 내연기관차 더 팔 수 있어 라는 거에 언론이 확대해서 방송하잖아. 뉴스 방송하고 뉴스를 내보내잖아. 진짜는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5년 더 연기해 줄게. 그런데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22%, 2030년에 80%로 증가하잖아요. 응? 이 22%를 못 채우고 28%이 수치를 못 채우면 대당 15,000파운드의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벌금. 그러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영국 시장 포기해. 그래. 포기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예요. 응? 무공해 차량의 의무 판매, 규제 미충족 시 대당 2만 달러의 벌금. 얘는 아직 좀 시간이 있지. 2026년부터니까. 그런데 비율은 헐럽죠. 35%. 43%에서 2035년에 100%. 응?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차도 무공해 차량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죠? 무공해 차량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응? 그리고 규제 대응 미달 시 타사로부터 크레딧을 사서 대응할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좀 다르긴 해도 궁극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야. 전기차로 가는 산업은. 다만 각 개별 기업에 있어서의 뭡니까? 경쟁력, 그리고 재무 상태라든지 여러 여건에 의한 속도 조절과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기후변화 이 이야기 엄청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기차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응? CO2 규제하면서 유럽도 여기는 미국 안 해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0년도에 킬로미터당 95g 승용차 배출가스 기재치가 95g이에요. 2025년에 81g으로 규제가 강화돼. 지금 독일의 10월 판매 기준 CO2 배출량을 보면 평균 산술 평균으로 현대차 96, 포드 135.6, 업계 전체 116.4잖아. 81로 가려면, 그죠?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완성차가 그렇게 못 팔아? 그럼 너 뭐해? 규제치 초과한 그램수에다가 전체 판매 대수에다가 95유로를 곱해서 벌금이 나와. 도요타가 지금 109.4 산술 평균인데 지금 이대로 2025년까지 이대로 판매하면 요 중간치 도요타가 1조 6,900억의 벌금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꿔요, 전기차로? 전기차를 생산 안 할 수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요거는 자마씨 유튜브의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기차라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고? 전기차가 안 팔릴 거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전기차만 안 팔리냐? 내연기관차도 안 팔리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이 혼돈의 전기차 시장 하면서 신차 구매 평균 금리가 7.4%. 이건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신차 구매 평균 금리가 7.4%. 그러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평균 금리가 7.4%고 높고 그리고 연체 비율도 높고 이건 자동차 모두에 해당이 돼. 그런데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발표된 CPI 물가지표 거기에서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그리고 다음 12월 달에 금리 동결 그죠? 그 다음 달에 동결이라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인하의 시기가 내년 5월이냐 내년 하반기냐지. 더 올라갈 수 없다면 이 신체 구매 평균 금리 라인 부분도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속도 조절 당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종목을 그지 막 사라 팔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않아.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지금 약세장 국면이고 역배열된 구간에서 지금 섹터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데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걸로 어떤 섹터 종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AS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언론들이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그죠? 언론도 기득권 세력이야. 경제방송도 기득권 세력이야. 왜? 개인 투자가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네들은 돈 많은 자, 그네들에게 광고를 주는 주인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지 개인 투자가를 위한 부분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가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학습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보입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가 바보예요? 응? 공매도를 계속 때릴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업황이 2000년지만 해도 3, 4분기가 저점이냐 4, 4분기가 저점이냐 이잖아 실적이 리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벌었잖아. 그네들이 버티고 있다. 그죠? 그러면 4, 4분기 넘어서 3개월 4개월 넘어서면 업황 원자재의 반등 흐름 속에서 나아질 수 있잖아. 그 공매도 부분을 그대로 안고 6개월 8개월을 간다? 자살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경제 기사 내용에 공매도가 효과가 없다느니 이를 천하라든지 응? 총선령이라느니 이런 말로 폄하하고 이런 개선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걸 압박하는 뉴스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네들은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가는 뭐예요? 지금 아주 실적이 너저분한 주식이 아니라면 그죠? 실적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라면 부담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계속 이야기하잖아. 지금은 주식을 살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그죠? 특히 대한민국 1등 구조적 상장 섹터인 부분 지금 아닐 때 언제 사? 제가 7월 26일 날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좋은 뉴스들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2차 전지 전량 매도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죠? 좋은 이야기가 무진장 나올 때 지금은 안 좋은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냐? 중장기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죠?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린다. 그죠? 바로 그점 돌파 못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 2025년이나 돼야 55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데 너무 빨리 올라왔다. 69만 3천 원까지. 아낌없이 때려야 되는 거지. 그때는. 지금은 30만 원 이하다. 그죠? 그러면 사야지.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자회사 상장시키면서 한 좋은 회사 하나씩 뺄 거라면 저는 에코프로에 앞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죠? 차라리 에코프로 BM에 관심을 가져야지. 다 같은 2차 전지가 다 같은 2차 전지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섹터 종목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고 앞으로 성장 흐름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발전기, 변압기 이쪽에서도 그죠? 가장 1등은 HD 현대일렉이다. 그죠? 꼴찌는 LX 일렉트릭이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싫어할 거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싫어할 겁니다. 응? 그런데 저는 기본 그래. 너무나 오늘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냐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죠? 변동성이 심한 흐름으로 끌고 가면서 개인들을 나가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응? 변동성이 요란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야, 오늘 아침에 팔걸. 변동이 하루에 9% 10%니까.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들을 계속해서 단기 매매 흐름으로 바꿔놔야 변동성이 크다는 건 손바뀜이 크다는 거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싼 가격에 바꿀 수 있거든. 공매도를 채워놓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침부터 딱 갭상승 시켜놓고 프로그램 매도 10만, 18만 주, 20만 주씩을 때리면서 장대 음봉을 내버려야 아침에 고점에서 확 하고 들어갔던 개인들도 윽 하고 쓰러지고 그런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내가 일정 정도를 움직여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가든지 아니면 긴 호흡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 그죠?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제 좀 막내가 재수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런 얘기하면 또 아시죠? 첫째 몇 수 했는지 가끔 제가 얘기해서 근데 아들놈들이 싫어하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근데 재수하면 어때? 삼수하면 어때? 그죠? 저는 참고로 재수는 안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